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 이정분 씨 이야기를 말이에요. 69살 평생 재봉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정분 씨 집에 가보면 정말 고요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똑하는 15소리, 주전자에서 윙하며 나오는 예열 소리가 집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요. 물이 끓기 전에 나는 그 작은 소리들이 참 정겨웠어요. 창틀을 닦다가 15소리에 손을 멈추는 정분 씨의 모습이 제게는 참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정분 씨는 요즘 시립박물관에서 주 2회 도슨트, 쉽게 말해서 전시 안내 해설자 일이요. 남이 지나간 시간을 설명하는 일이 이상하게 자기 시간을 돌려주는 느낌이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죠? 거실 벽에는 오래된 시계와 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자가로 겨우 옮겨왔던 시간들이 프레임마다 붙어 있었어요. 그 집이 정분 씨에게는 겨우 손에 넣은 조용함이었던 거죠. 문이 열리고 닫히는 리듬,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호흡, 라디오 진행자의 낮은 톤까지 그 모든 것이 하루의 가락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리듬이 생기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차를 마시고 언제 라디오를 듣는지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정분 씨 집에 그 평화로운 가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아들 도윤이가 제안한 가족 앱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앱 깔자 일정도 공유하고 비상시에는 문도 원격으로 열 수 있게 해서 편리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편리하다는 말 앞에서 정분 씨는 대답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편리와 평안은 닮았지만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자식들이 엄마, 이거 편해요. 아빠, 이렇게 하면 쉬워요 하면서 새로운 걸 권할 때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정분 씨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좋은 마음에서 하는 제안이라는 걸 알지만 뭔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거죠. 그 앱이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가족끼리 일정을 공유하고 서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심지어 집 문도 휴대폰으로 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분 씨는 좀 다르게 생각하셨나 봐요. 내 집 문을 남이 휴대폰으로 연다고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말이에요. 정분 씨는 그날 밤 주전자로 차를 우리시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싸아 하고 차를 따르는 소리, 후후하고 불어서 식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편리함이 과연 나에게 좋은 걸까?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니 평온함보다 더 소중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잠이 들지 않으셨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일정을 다 알고 집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 공간은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정분 씨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가족 앱을 실제로 설치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릴게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정분 씨가 결국 그 가족 앱을 설치하기로 하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들 도윤이가 며칠 동안 계속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셨나 봐요. 엄마, 정말 편해져요. 우리가 언제 갈지 미리 알 수 있고 엄마도 우리 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첫날은 정말 괜찮았어요. 며느리 지안이가 앱에 반찬 픽업이라는 아이콘을 만들어 놨고 딸 서정이는 엄마 검진 동행 일정을 올려놨더라고요. 화면이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정분 씨도 이거 괜찮네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어요. 정분 씨가 박물관에서 도슨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띠링띠링 울리면서 알림이 뜬 거예요. 하원 픽업 임시. 하온이는 정분 씨 손자예요. 3살 된 귀여운 아이인데 갑자기 픽업을 해달라는 알림이 온 거죠. 그것도 박물관 해설 시간에 말이에요. 오늘은 좀 힘든데. 정분 씨가 메시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승인됨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승인했나 싶어서 당황스러우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윤이가 설정을 할 때 자동 승인으로 해놨던 거예요. 엄마, 버튼만 누르면 문도 열리고 일정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요. 비밀번호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락이라는 것도 설치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고 편리했대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드셨다고 해요. 내 집 문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열릴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루는 정분 씨가 박물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싱크대에 낯선 컵 2개가 건조대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셨죠. 알고 보니 딸 서정이가 들렀다가 물만 마시고 간 거였어요. 엄마 바쁘실까봐 그냥 다녀갔어요. 그 그냥이라는 말이 정분 씨 귀에 오래 남았어요. 딸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드셨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내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며칠 뒤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분 씨가 마침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루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지? 놀라서 나가보니까 지안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깜짝이야. 계신 줄 몰랐어요. 앱에서 외출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알고 보니 정분 씨가 앱 사용법을 잘 몰라서 상태를 외출로 해놨던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도 외출 상태였던 거죠. 빨래 좀 돌리려고 했는데 집에 계시면 안 되죠. 미안해요. 지안이는 황급히 나갔지만 정분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계셨어요.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정분 씨는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주전자로 차를 우리면서 싸르르 하는 물소리를 들으며 말이에요. 누군가의 친밀함이 다른 누군가의 문턱을 낮춰버리기도 한다는 걸 그날 처음 배웠어요. 정분 씨가 하신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가족이니까 친밀하고 친밀하니까 경계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밤에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분 씨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니구나. 나도 내 리듬이 있고 내 평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희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지낼 수도 없고, 정분 씨는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정분 씨가 용기를 내서 경계를 정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정분 씨가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경계를 그어보려고 했던 일요일 이야기예요. 그날은 지역 합창단 의상을 손보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정분 씨는 재봉틀을 드르르륵 소리내며 꺼내놨어요. 바늘에 실을 꿰면서 후후하고 실끝을 불어보는 소리, 가위로 천을 싹둑싹둑 자르는 소리가 거실에 정겹게 울렸어요. 오늘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작업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재봉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삐삐삐 하는 스마트락 소리가 나더니 문이 달칵 열리는 거예요. 할머니. 하온이가 제일 먼저 쿵쿵쿵 뛰어들어왔어요. 뒤이어 지안이가 헥헥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미용실 예약이 갑자기 안 잡혀서요. 한두 시간만 부탁드릴게요. 정분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하온이의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소리가 가슴에 전해졌어요. 그래, 하온아. 할머니가 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바늘이 콕 찔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전날 밤에만 미리 알려줘요. 나도 약속이 있어서요. 정분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지안이가 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그런데 정말 급해서요. 미용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변명이 이어졌지만 정분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자신의 시간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안이가 하온이를 데리러 온 뒤에 정분 씨는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가족 앱에 원격 출입 허용 스위치를 툭 하고 껐어요. 그리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내 집은 나의 작업실 같아서 출입은 요청 허락 방문 순서로 하자. 휴대폰에서 띠링하고 알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제일 먼저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서정이는 점 3개짜리 말줄임표를 남겼더라고요. 그 점 3개가 뭔가 불만스러운 기분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지안이는 좀 더 길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일정표 같이 짤게요. 서로 편하게요. 표면적으로는 매끄러운 답변이었지만 정분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셨어요. 다음 주라고 했지만 혹시 내일 당장 긴급이라는 이유로
또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그날 밤 정분 씨는 주전자로 차를 우리면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가족인데 이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어요. 나도 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분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합창단 리허설 날이었는데 정분 씨가 연습실에서 다른 분들과 라라라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윙윙 진동을 했어요. 화면을 보니까 빨간색 배지가 떠 있었어요. 긴급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하온 픽업 요청 자동. 자동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분 씨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진짜 안 돼요. 앱이 알아서 스케줄링 했어요. 지안이의 전화 목소리가 너무 유창해서 오히려 더 허술하게 들렸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말 같았거든요. 정분 씨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히셨어요. 자기 집 주소의 문이 타인의 스케줄로 열리고 닫히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온이가 현관 앞 작은 벤치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보조교사 선생님이 함께 계셨는데 10분을 더 기다렸다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분 씨가 비밀번호를 삐삐삐 눌렀는데 오류라는 빨간 등이 깜빡깜빡 반짝이는 거예요. 도윤이가 며칠 전에 보안을 강화한다면서 비밀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겨우 도윤이한테 전화가 닿았어요. 아, 미안. 새 코드 문자로 보낼게. 휴대폰에서 띠링하고 문자가 왔고 문이 찰칵 열렸어요. 하온이가 들어오자마자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통을 씻으려고 싱크대에 물을 쌓아 틀었는데 물이 튀어서 하온이가 가져온 동화책 귀퉁이가 젖은 거예요. 으앙! 하온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분 씨는 정말 미안하고 속상하셨어요. 아이한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날 밤 정분 씨는 가족 채팅방에 단호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오늘은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만 남기는 선택은 하지 말자. 이번에도 점 3개짜리 말줄임표가 돌아왔어요.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분 씨가 너무 엄격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요구를 하신 건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써도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정분 씨에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날 이야기예요. 그날은 합창단 정기 리허설 날이었는데 연습실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도레미파솔하며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분 씨 휴대폰이 띠리링 하고 울리면서 빨간색 배지가 뜬 거예요. 긴급이라는 글자가 번쩍거리더라고요. 하온 픽업 요청 자동. 자동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정분 씨는 정말 기가 막히셨어요. 언제 자동으로 설정이 된 건지 본인이 동의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정분 씨는 일단 리허설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셨어요. 합창단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라라라 하며 계속 노래를 부르셨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하셨어요. 그때 휴대폰이 윙윙하고 진동하면서 지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진짜 안 돼요.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거든요. 앱이 알아서 스케줄링한 것 같아요. 지안이 목소리가 너무 유창하고 준비된 것 같아서 정분 씨는 오히려 더 허술하게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케줄링이 뭐예요? 아, 그게 어머니 일정이랑 우리 일정을 보고 앱이 자동으로 최적의 시간을 찾아서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자기 일정을 기계가 알아서 정해준다니요. 정분 씨는 그 순간 창가로 가서 눈을 꾹 감으셨어요. 자기 주소의 문이 타인의 스케줄로 열리고 닫히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빨리 가볼게요. 리허설을 중간에 마치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덜컹덜컹 흔들리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셨거든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온이가 현관 앞 작은 벤치에 엉엉하고 울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선생님이 함께 계셨는데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10분 정도 더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닿으셔서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정분 씨는 정말 미안하고 당황스러우셨어요. 빨리 문을 열어야겠다 싶어서 비밀번호를 삐삐삐삐 눌렀는데 갑자기 오류라는 빨간 불이 깜빡깜빡 반짝이는 거예요. 이상하네.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계속 오류가 났어요. 알고 보니 도윤이가 며칠 전에 보안을 강화한다면서 비밀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정분 씨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하온이는 계속 응애응애 울고 있고 보조교사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급히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뚜뚜뚜 신호음이 길게 들리다가 겨우 연결됐어요. 아들아, 집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꿨어?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 새 코드 4자리 문자로 보낼게요. 띠링하고 문자가 와서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찰칵하고 문이 열리자 하온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무서웠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정분 씨는 마음이 정말 아프셨어요. 아이가 무서워할 만도 했죠.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하온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주려고 했어요. 물통을 씻느라 싱크대에 물을 쌓아 틀었는데 물이 세게 나와서 첨벙하고 사방에 튀었어요. 그 바람에 하온이가 가져온 동화책 귀퉁이가 젖어버린 거예요. 아, 미안해 하온아. 그런데 하온이가 그 책을 보더니 으앙 하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책이 젖었어. 아이에게는 그 책이 정말 소중했나 봐요. 정분 씨는 얼른 마른 수건으로 토닥토닥 책을 닦아주셨지만 하온이는 계속 울었어요. 정분 씨는 그때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다고 하셨어요. 아이한테 상처를 주려던 것도 아니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한참 뒤에 지안이가 헥헥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하온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할머니가 내 책 적게 했어.
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지안이가 정분 씨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원망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아이 돌보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분 씨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정분 씨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어요. 주전자로 차를 우려서 호호 불어가며 마시면서 계속 생각하셨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손자 돌보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어요. 아니야. 이건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야. 미리 얘기하고 부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결국 정분 씨는 가족 채팅방에 단호한 메시지를 남기기로 하셨어요. 오늘은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만 남겨두는 선택은 하지 말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얼마 뒤에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미안해요 라고 했고 지안이는 별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정이가 또 점 3개 를 보냈더라고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가 너무 까다롭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자 돌봄을 부탁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미리 계획하고 부탁하는 것과 갑자기 떠넘기는 것은 다르잖아요. 정분 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갈등이 정말 폭발하는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예상하지 못한 큰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정분 씨 집에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친 날 이야기예요. 그 하온이 책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딸 서정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정분 씨가 박물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바스락바스락하는 비닐봉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서정이가 대형마트 봉지를 가득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장 좀 봐왔어. 냉장고 정리하려고. 서정이가 냉장고 문을 쾅 하고 열면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어요.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유리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유통기한 지난 거 너무 많아. 내가 좀 치울게. 정분 씨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딸이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셨어요. 서정아, 버리기 전에는 꼭 나한테 물어봐. 그러자 서정이의 눈썹이 씩 올라가더라고요. 엄마도 우리 집 올 때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정리하고 이거 왜 사놨냐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 씨 심장에 찌릿하고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초인종을 누른다. 정분 씨가 똑똑똑 소리를 내며 말씀하시니까 서정이가 휴하고 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뭐가 다른데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때 마침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문 열리는 찰칵 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아마 둘이 미리 계획한 것 같았어요. 뭔 일이야? 목소리가 다 밖에서 들려. 도윤이가 사이에 서면서 애엠하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다들 그만해요. 엄마가 공기에 두신 달력대로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정분 씨는 이미 마음이 상하신 상태였어요. 문제는 달력이 아니라 누구의 달력이냐였거든요. 정분 씨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내 시간과 내 집은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 예약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야. 그 말을 하실 때 정분 씨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거실 공기가 싸하고 무거워졌어요. 서정이와 도윤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지안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어머니, 우리가 요청서 양식을 만들까요? 날짜, 시간, 이유, 대안까지 포함해서요. 요청서 양식이라니요. 가족인데 서류를 써서 부탁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분 씨는 그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셨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다면. 좋아. 그렇게 하자. 정분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거실에 후우하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정분 씨는 잠들지 못하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사각사각 펜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 앞에 약속 5원칙. 1 방문은 사전 요청 허락 시간 준수. 2 긴급은 진짜 긴급의 하남 증빙 가능. 3 집안 물건은 버리기 전 확인. 4 돌봄은 상호 교환 혹은 사례비 시간 은행. 5 비밀번호는 비상 연락처 2 곳에만 보관.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을 더 적으셨어요. 사랑은 경계 위에서 더 오래 선다. 정분 씨가 이 글을 쓰시면서 흐흐하고 작은 웃음을 지으셨어요.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분 씨는 그 종이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주전자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김이 올라오는 중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 새로운 룰이야. 도윤이가 종이를 바스락 소리내며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인정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정이는 처음에 좀 시큰둥했지만 결국 그래, 알겠어라고 대답했어요. 지안이는 시간은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웃끼리 돌봄이나 심부름을 시간 단위로 교환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시간만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정분 씨가 설명해 주시니까 지안이도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머니, 앞으로는 하온이 봐달라고 할 때 시간은행 포인트로 계산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서로 공정하잖아. 그 순간 정분 씨는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드셨어요. 후우하고 깊은 숨을 내쉬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정분 씨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잠시 떠나서 생각을 정리해 보자. 그래서 정분 씨가 선택한 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때 있으시죠? 가족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 상처 주게 되고 그럴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과연 정분 씨가 바다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정말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내시거든요. 여러분, 정분 씨가 그 5원칙을 정하고 며칠 뒤에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어요. 가족들과 연락을 뚝 끊고 혼자 바다로 떠나신 거예요. 아침 일찍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차. 우리는 도구만 슥슥 넣으시고는 가족 채팅방에 간단한 메시지만 남기셨어요. 1박 2일 여행 다녀올게. 걱정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딸깍하고 무음으로 돌려버리셨어요.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소리를 들으며 근교 바닷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정분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바다는 정말 잔잔했고 모래사장에는 사람 발자국 대신 갈매기들이 까악까악 울며 남긴 발자국만 있었어요. 파도가 찰싹찰싹 모래를 어루만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분 씨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후 쉬셨어요. 이런 평온함이 그리웠구나. 민박집에 짐을 풀고 나서 주인 황남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남숙 씨는 65살로 정분 씨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어요.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는데 남숙 씨가 후루룩 차를 홀짝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따님, 아드님들하고 싸우셨죠? 정분 씨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니까 남숙 씨가 호호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60 넘으면 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저도 그 나이 때 같은 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숙 씨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식과의 거리는 바느질과 같아요. 박음질이 너무 촘촘하면 옷이 뻣뻣해지고 너무 성글면 벌어져요. 알맞게 좌악 박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좌악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었어요. 너무 꽉 조이지도 않고 너무 헐겁지도 않게 말이에요. 정분 씨는 그 말을 작은 수첩에 사각사각 적으셨어요. 바닷바람이 소옥 불어와서 수첩 페이지가 펄럭펄럭 넘어갔지만 꼭 기억해두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어떻게 그 거리를 찾으셨어요? 아, 그게 말이에요. 남숙 씨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몇 년 전에 자식들이 너무 자주 와서 힘들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시간은행이라는 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행이요? 네, 이웃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준 시간만큼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분 씨는 하고 무릎을 쳤어요. 본인도 오원칙에 그걸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도 덜고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그날 밤 정분 씨는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철썩철썩하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분 씨는 해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셨어요.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울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나도 저 갈매기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공간과 시간도 지키고 싶어.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정분 씨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휴대폰을 딸깍 켜고 가족 앱 설정을 바꾼 거예요. 가족 일정 공유를 모두 보기 전용으로 바꾸고 요청 알림만 받도록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은행 동호회에 톡톡 가입 신청을 하셨어요. 받기만 하던 도움과 주기만 하던 도움이 조금 공정해지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정분 씨가 하신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후에 남숙 씨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시간은행 모임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손자 봐달라는 연락만 오면 가슴이 덜컥해요. 저도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 계획은 다 망가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분 씨는 자신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알려준 팁도 참 좋았어요. 요청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말고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세요. 그럼 시간이 생겨서 차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안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정분 씨는 이런 조언들을 수첩에 적적 적어가며 들으셨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분 씨는 가족들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 다녀왔어요. 내일 저녁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띠링하고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윤 엄마 걱정했어요. 무사히 오세요. 서정, 뭔 이야기예요? 지안 어머니,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정분 씨는 그 답장들을 보면서 후후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족들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배려하려고 하는구나 싶으셨거든요. 기차가 칙칙폭폭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정분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 보자.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과연 정분 씨가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가족회의가 열리거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순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분 씨 집에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친 날 이야기예요. 그 하온이 책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딸 서정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정분 씨가 박물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바스락바스락하는 비닐봉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서정이가 대형마트 봉지를 가득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장 좀 봐왔어. 냉장고 정리하려고. 서정이가 냉장고 문을 쾅 하고 열면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어요.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유리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유통기한 지난 거 너무 많아. 내가 좀 치울게. 정분 씨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딸이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셨어요. 서정아, 버리기 전에는 꼭 나한테 물어봐. 그러자 서정이의 눈썹이 씩 올라가더라고요. 엄마도 우리 집 올 때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정리하고 이거 왜 사놨냐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 씨 심장에 찌릿하고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초인종을 누른다. 정분 씨가 똑똑똑 소리를 내며 말씀하시니까 서정이가 휴하고 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뭐가 다른데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때 마침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문 열리는 찰칵 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아마 둘이 미리 계획한 것 같았어요. 뭔 일이야? 목소리가 다 밖에서 들려. 도윤이가 사이에 서면서 애엠하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다들 그만해요. 엄마가 공개해 두신 달력대로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정분 씨는 이미 마음이 상하신 상태였어요. 문제는 달력이 아니라 누구의 달력이냐였거든요. 정분 씨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내 시간과 내 집은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 예약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야. 그 말을 하실 때 정분 씨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거실 공기가 싸하고 무거워졌어요. 서정이와 도윤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지안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어머니, 우리가 요청서 양식을 만들까요? 날짜, 시간, 이유, 대안까지 포함해서요. 요청서 양식이라니요. 가족인데 서류를 써서 부탁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분 씨는 그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셨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다면. 좋아. 그렇게 하자. 정분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거실에 후우하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정분 씨는 잠들지 못하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사각사각 펜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 앞에 약속 5원칙. 1 방문은 사전 요청 허락 시간 준수. 2 긴급은 진짜 긴급의 하남 증빙 가능. 3 집안 물건은 버리기 전 확인. 4 돌봄은 상호 교환 혹은 사례비 시간 은행. 5 비밀번호는 비상 연락처 2 곳에만 보관.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을 더 적으셨어요. 사랑은 경계 위에서 더 오래 선다. 정분 씨가 이 글을 쓰시면서 흐흐하고 작은 웃음을 지으셨어요.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분 씨는 그 종이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주전자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김이 올라오는 중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 새로운 룰이야. 도윤이가 종이를 바스락 소리 내며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인정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정이는 처음에 좀 시큰둥했지만 결국 그래, 알겠어라고 대답했어요. 지안이는 시간은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웃끼리 돌봄이나 심부름을 시간 단위로 교환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시간만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정분 씨가 설명해 주시니까 지안이도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머니, 앞으로는 하온이 봐달라고 할 때 시간은행 포인트로 계산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서로 공정하잖아. 그 순간 정분 씨는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드셨어요. 후우하고 깊은 숨을 내쉬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정분 씨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잠시 떠나서 생각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정분 씨가 선택한 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때 있으시죠? 가족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 상처 주게 되고 그럴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과연 정분 씨가 바다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정말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내시거든요. 피크닉 합의서. 여러분, 정분 씨가 바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 특별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정분 씨가 직접 제안하신 거였거든요. 한강 둔치에서 피크닉 하면서 이야기하자. 가족 채팅방에 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띠링띠링 하면서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도윤 좋아요. 하온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서정 갑자기 왜요? 지안 김밥 만들어 갈게요. 토요일 오후 정분 씨는 한강 둔치에 미리 나가서 돗자리를 팍팍 털어 펴놓으셨어요. 강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도윤이와 지안이는 하온이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왔고 서정이는 아이스크림을 호로록 빨면서 나타났어요.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서정이가 돗자리에 털썩 앉으면서 물어봤어요. 정분 씨는 미리 준비해온 냉수병을 꺼내서 따르르 하며 컵에 따라주시면서 차근차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검사도 명령도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합의서야. 그러면서 준비해온 도화지를 바스락 소리내며 펴셨어요. 거기에는 문 앞의 약속 5원칙과 함께 새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안 리스트, 하원 픽업이 불가할 때 시간은행 이웃 연락 유료 픽업 서비스 회사 반차 고려. 돌봄 요청 시 최소 48시간 전 알림. 시간은행 교환 혹은 사례비 명시. 긴급 방문 병원, 안전사고, 화재 등만 해당. 도윤이가 먼저 손을 쏙 들었어요. 엄마, 인정해요. 그동안 우리는 가족이란 이유로 엄마의 시간을 공짜로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이도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전 요청 제대로 할게요. 대신 예약 가능 시간표를 한 주 단위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편하자고요. 서정이는 처음에 팔짱을 꽉 끼고 좀 예민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하온이가 옆에서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면서 종이를 톡톡 가리키니까 표정이 풀렸어요. 그래요. 나도 비밀번호 저장하는 거 이제 그만할게요. 필요하면 전화할게요. 결국 펜을 꺼내서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하온이는 도화지 빈 곳에 끼적끼적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는 사람과 안에서 웃으며 나오는 사람을 그렸어요. 하온아, 이게 뭐야? 응. 할머니 집에 가려면 딩동 해야 돼. 아이가 딩동 소리를 내면서 그린 그림을 보니까 모두들 와하 웃었어요. 정분 씨는 그 그림을 휴대폰으로 찰칵 찍어서 가족 채팅방 배경으로 지정하셨어요. 말보다 오래가는 약속도 있지. 그때 강에서 어프어프하며 오리들이 헤엄쳐 오더라고요. 하온이가 오리다 하면서 팔딱팔딱 뛰어가니까 모두들 따라갔어요. 강변에서 하온이가 오리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휙휙 던지는 동안 어른들은 다시 돗자리에 앉아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엄마, 시간은행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도윤이가 궁금해하니까 정분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 김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데 이 시간 썼다면 나도 이 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온이 봐달라고 할 때 그 시간을 쓰는 거지. 아, 그럼 어머니도 부담이 덜 하시겠네요. 지안이가 하면서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그리고 너희들도 항상 미안해할 필요 없고. 서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엄마 도와드릴 일도 시간은행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서정이가 엄마 검진 같이 가주는 것도 시간이고 도윤이가 전구 갈아주는 것도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게 공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지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도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해가 뉘엿뉘엿 저갈 무렵 하온이가 졸려서 지안이 품에서 쿨쿨 잠들었어요. 정분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약속한 건 종이에 적힌 규칙이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자는 마음이지. 도윤이가 맞아요라고 하면서 정분 씨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서정이도 다가와서 정분 씨 어깨에 살짝 기대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미안했어요. 가족이니까 뭐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분 씨는 정말 마음이 가벼우셨어요. 버스 안에서 덜컹덜컹 흔들리면서도 기분이 좋으셨거든요. 가족 채팅방에서 띠링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도윤 엄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안 어머니, 다음 주 하온이 픽업은 시간은행 이웃분께 부탁드릴게요. 서정 엄마 다음에 병원 갈 때 미리 연락드릴게요. 정분 씨는 후후 미소를 지으시면서 답장을 보내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기뻐요. 과연 이 약속들이 실제로 잘 지켜질까요? 그리고 정분 씨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결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강 피크닉에서 가족 약속을 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슬금슬금 찾아왔는데 정분 씨 집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우선 집이 훨씬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삐삐삐하고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셨는데 이제는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정겹게 들리셨어요. 그 조용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휴식에 가까웠어요. 주전자 보글보글 끓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 이런 소리들이 정분 씨만의 평온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요청서 제도는 처음엔 좀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그 번거로움이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도윤이는 하온이 픽업이 급할 때 시간은행 이웃분들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김할머니세요? 오늘 하원 픽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서정이는 정분 씨 집에 오기 전날 꼭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내일 오후 2시쯤 30분만 같이 차 마실 수 있어요? 띠링하고 문자가 오면 정분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으셨어요. 지안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하온이 이 시간 정도 봐주실 수 있어요? 시간은행 포인트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분 씨가 박물관 도슨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화분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의 문턱 덕분에 우리도 문턱을 배웠어요. 고마워요. 도윤지안 서정아온. 정분 씨는 그 메모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창가 제일 좋은 자리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어요. 그 화분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는데 햇살을 받으니까 정말 예뻤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꽃잎을 보면서 정분 씨는 생각하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나도 달라졌고. 며칠 뒤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온이가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와 지안이도 함께 와 있었어요. 할머니, 나 벨 눌렀어. 하온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하온이가 참 잘했네. 들어와. 정분 씨가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하온이가 띠띠띠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시간은행 포인트 적립하러 왔어요. 지안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고 보니 정분 씨 집 전구가 나갔는데 도윤이가 와서 갈아주려고 온 거였어요. 아들아, 고마워. 혼자서는 높은 곳 전구 갈기가 무서웠어.
도윤이가 끙차끙차하면서 전구를 갈고 하온이는 아래에서 할머니 조심해요 하고 소리쳤어요. 전구를 다 갈고 나서 모두 함께 차를 마셨어요. 정분 씨가 주전자로 싸르르 차를 우려서 예쁜 찻잔에 따라주셨어요. 쉬익 하고 차를 마시면서 지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하온이가 어디 가기 전에 항상 딩동 해야 되라고 해요. 호호 정분 씨가 웃으셨어요. 그래, 하온이가 예의를 배우고 있구나. 네,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정분 씨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래된 주전자 손잡이를 쓱쓱 닦으셨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정분 씨는 마음속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는 기분으로 혼잣말 하셨어요. 가족은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문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시간은행 모임도 계속 참여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는 정분 씨가 새로 이사온 젊은 엄마의 아이를 이 시간 봐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나중에 정분 씨 마트 쇼핑을 도와주기로 했고요.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서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분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서정이가 띵동하고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차 우려주실 때 쓰세요. 앞으로 제가 놀러 올 때 이 찻잔에 마실게요. 서정이 말을 듣고 정분 씨는 정말 감동하셨어요. 딸이 이제 놀러 온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집에 온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고마워, 서정아. 정말 예쁘다. 그날 밤 정분 씨는 새 찻잔을 반짝반짝 닦으면서 생각하셨어요. 경계를 정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아. 요즘 정분 씨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전자로 차를 우리고 쪼르르륵 새들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박물관에서 도슨트 일도 즐겁게 하시고 시간은행 모임도 참여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리고 예쁜 찻잔 2개를 꺼내세요. 하나는 자기가 쓸 것이고 하나는 언젠가 띵동하고 찾아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걸 정분 씨는 이제 아세요. 문은 여전히 튼튼하게 닫혀 있어요. 하지만 벨을 누르는 손길이 더 다정해졌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마음도 더 따뜻해졌고요. 여러분, 정분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자유로울 필요는 없다는 거, 때로는 경계가 있어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짜 사랑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정분 씨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길 바라요.